안녕하세요. 자, 3, 4월 이제 수업에 대해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업 진행을 이제 수요일하고 목요일로 이렇게 나누어서 수업을 진행할 건데, 수업의 진행 방식은 해석학, 미상수학, 미분기하학, 복소함수론, 그 다음에 확률과 통계, 이거를 이제 수업을 하고, 목요일 날은 선형대수학, 정수론, 현대대수학, 이산수학, 이런 형태로 수업을 진행을 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저번 주까지는 내가 매주 수요일 날 스터디를 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목요일 날은 수업 후에 이제 목요일로 바뀌었어요. 스터디 날짜가. 그래서 목요일 날은 수업 후에 스터디를 하고, 그 다음에 스터디를 한 다음에 이제 질문 받고, 그 다음에 답변하고, 그 다음에 상담을 할 텐데, 이거는 1월에 한 번, 2월에 한 번, 이렇게 해서 이제 2번을 하게 될 거예요. 상담을 하게 될 텐데, 이제 일단 나중에 공부를 하면서 스터디를 하게 되면 스터디에 대한 이제 이것을 여러분들한테 이제 매주 이렇게 자료를 이제 자료하고 스터디 자료하고 두 개를 줄 거예요. 그러면 요 자료는 이제 숙제 노트예요. 그래서 요걸 이제 해갖고 오게 되면 내가 여러분한테 답변을 따로 줄 건데, 답변을 주게 되면 이것에 대한 피드백을 해야 돼요. 그래서 피드백을 하게 되는데, 항상 상담할 때는 상담 시 무엇이 갖고 와야 되냐면, 여러분 프린트물로 나가는 숙제하고 그 다음에 또 무엇이 갖고 와야 되냐면 피드백을 한 내용을 두 개를 가지고 와야 돼요. 그래서 내가 이제 1, 2월에는 피드백을 확인을 안 했는데 3, 4월에는 반드시 이제 피드백을 확인을 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피드백이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 해 나가는데, 이 피드백을 할 때는 어떤 곳에다가 이제 어떤 형식으로 이제 피드백을 해야 되느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면, 이것은 피드백은 두 가지를 결합한 형태로 얘기를 할 겁니다. 피아제의 반영작 추상화라는 말은 우리가 반사와 반성의 과정을 거친다라고 얘기를 하죠. 또 반성에는 동화와 조절의 문제가 되는데, 여기에서는 주로 이름은 내가 이렇게 붙였지만 조절에 포커스를 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게 문제가 주어졌을 때 답안지에 이제 어떤 형태가 나오냐면, 1단계의 원인 분석이 이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원인 분석이라는 말은 내가 오류가 발생이 됐을 때 오류가 발생된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이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거기다가 쓰는데, 이 원인을 쓸 때는 뭐 수학적인 의미를 꼭 표현하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이 일기 쓰듯이 쓰는 겁니다. 그렇다고 내가 여러분 일기 훔쳐보지는 않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됐죠? 그래서 반드시 원인 분석이 없으면 나중에 피드백을 해도 큰 효과가 없어요. 그래서 1단계는 반드시 원인 분석을 하라. 그래서 원인 분석을 한 것을 반드시 쓰시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이 원인 분석이 주어진 다음에 두 번째 단계에서는 관련된 이론을 정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관련 이론 이제 정리하기란, 여러분들이 숙제를 했는데 거기에서 나와서 이제 어떤 문제가 발생되면 거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관련된 이론들이 있겠죠. 정의도 마찬가지 포함되는 겁니다.
그래서 관련 이론을 정리를 하고 3단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기본적인 단계로 얘기를 해서 이렇게 주어진 다음에 폴리아의 반성회 단계에서처럼 네 번째 단계에서는 가능한 한, 이건 좀 어려울 수도 있지만 가능한 한 이 문제가 어떻게 이제 될 수 있는지 재해석을 해보는 과정을 거친다든지 아니면 이것과 관련된 예제를 제시를 해본다든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예제는 꼭 풀지 않아도 됩니다만 물론 개인적으로는 푸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서 예제 제시를 한다든지 하는 형태로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피드백을 해 나가야 돼요. 그래서 이 피드백이 얼마만큼 잘 이루어지느냐, 잘 이루어지지 못하느냐에 따라 이제 달라지는데 아마 처음에는 숙제량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래서 근데 여러분들이 저거를 내가 문제를 다룰 때 이렇게 푸는 거구나, 이런 뜻이었구나, 이렇게 아는 거는 얼마 오래 가지 못해요. 그리고 나중에 또 그런 유사한 문제가 나오면 또 틀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일 좋은 방법은 꼭 이 단계를 거쳐야 된다는 거고, 참고로 여러분들 중에 나 스터디 안 하는데요 라고 하는 경우도 있는데 스터디를 하지 않는 경우라도 반드시 숙제는 내십시오. 그래서 숙제를 내고 꼭 피드백이 이렇게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야 나중에 여러분들이 요게 처음에는 아마 한 2주 정도는 2주 정도는 시간이 2배, 3배 이렇게 걸릴 수도 있습니다. 한 2주 정도는. 근데 이제 3주차 정도 지나면 요령이 생겨서 공부하는 숙제를 이런 피드백을 하는 시간도 줄어들고 그 다음에 제일 바람직한 방향은 가면 갈수록 발전이 돼서 피드백할 내용이 별로 없어지면 그게 제일 이제 바람직한 형태가 되겠죠. 그런데 여튼 요 시간을 여러분들이 꼭 갖지 않으면 문제 풀 때 상당히 어렵고, 여러분들이 더 적극적이라고 한다면 기출 관련 문제들이 어떤 내용들이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여기에다가 제시를 하는데, 기출 문제를 푸는 것도 좋지만 이런 관련 기출 문제를 여기다가 푸는 것도 좋지만 이 문제를 해석해 보는 것도, 문제를 해결하지 않더라도 이 문제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뭔지 아니면 여기서 요구하는 사항이 뭔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해석하는 시간을 가져도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여러분들이 기출문제를 풀었다 안 풀었다 더 중요한 것은 기출문제를 해석하는 게 더 중요해요. 그래서 기출문제를 해석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한 시간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공부하시면서 저런 시간을 갖고 저거는 상담할 때마다 가지고 와야 됩니다. 되겠습니까? 내가 여러분들이 성인이니까 떼찌할 수도 없죠. 그 다음에 이게 요즘 갑질한다는데 학점을 가지고 이렇게 여러분을 조일 수도 없는 것이고. 근데 그보다 더 무서운 건 이게 합격 불합격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다라고 느껴지면 아마 내가 압력을 넣지 않아도 스스로 압력을 받겠죠. 그래, 안 그래? 그래서 이거를 하느냐 안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상담을 할 때 이래야 여러분의 상담이 굉장히 유의미해지고, 그 다음에 내가 여러분 거를 보면서 이제 이 피드백은 이렇게 다시 수정해봐라, 이렇게 하라는 것을 내가 여러분한테 조언을 해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저것은 하도록 하십시오. 그래서 이제 공부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 그래서 이제 수업은 이런 식으로 진행할 거고, 항상 목요일 날은 방과 후는 이렇게 할 거다. 방과 후 수업은 이렇게 할 거니까 여기서 이제 하는 건데, 우리가 이제 통상적으로 4시로 이렇게 끝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아마 4시에는 끝나지 않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과목 수가 일단 1, 2월보다 과목 수로만 놓고 보면 2과목이 늘어난 거고요. 그 다음에 내용적으로 보면 거의 1.5배 이 정도의 양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양이 많이 늘어납니다. 그렇다고 3, 4월이니까 1, 2월 거 안 해도 돼, 이런 거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1, 2월 것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거보다 더 심화적인 내용도 해야 되고 하는 형태로 진행이 돼야 돼요. 그래서 수업 속도도 이제 좀 빨라져야 되기도 하지만 그 수업량이 조금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업을 들으면서 조금 더 4시인데 4시에 끝난다라는 보장은 없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미리 얘기했습니다. 끝나는 시간은 나도 잘 모릅니다. 원래 내가 뭐 5시에 끝내야지 오늘 그랬는데 체력이 안 되면 뭐 4시 반에 끝날 때도 있고, 뭐 5시에 끝나려고 그랬는데 체력이 넘쳐가지고 주체를 못한다 그러면 뭐 더 늦게 끝날 수도 있고요. 되겠죠? 그 다음에 이때는 수업이 통상적으로 보면 한 6시 반에서 7시 정도에 끝나요. 이렇게 정도 이제 끝나게 되는데, 이제 상담을 수요일 날 하고 목요일 날 하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게 되면 내가 한 분 내지 2분 정도만 이렇게 상담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 상담을 하고 여러분들이 수요일 또는 목요일 날 내가 상담이 곤란하다 그러면 월요일이나 화요일 날 나오고 다시 미팅 날짜를 잡고 그때 하셔도 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두 번째로 계획표를 작성을 해보는데 이렇게 이제 계획표를 작성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주간 계획을 꼭 잡아보세요. 주간 계획을 꼭 잡는데 예를 들어서 수요일하고 목요일을 우리가 이제 기준으로 한번 들어보죠. 수요일하고 목요일 날을 기준으로 한다면 이때는 강의가 이루어져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강의가 이루어져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 강의가 이루어진 다음에 식사 시간이 저녁을 금강산도 식후경이니까 꼭 저녁 식사를 하시고 그 다음에 나는 이제 여기를 한 11시로 이렇게 잡아놨는데 이 11시라고 하는 것은 뭐 내가 인위적으로 잡은 거고 여러분들은 뭐 집이 가까운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먼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뭐 어쨌든 요건 이제 조금 달라지겠죠. 그렇게 되면 여기에는 복습 시간을 꼭 가지세요. 이때 이 복습 시간을 갖는데 여러분한테 복습의 시간은 2번을 꼭 복습하라고 얘기를 하고 싶은데 그래서 수요일 날 목요일 날 이제 복습을 하는 것도 하나의 시간을 갖고 여러분들이 가능하면 일요일 날도 복습을 했으면 좋겠다. 이날도 복습을 하면 되는데 1차 복습, 2차 복습에 이제 해당이 되는데 1차 복습은 어떤 형식으로 하느냐 그래서 이 1차 복습은 읽기에서 시작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그러니까 이날 수업을 한 거를 2시간에서 3시간 정도 사이에 복습을 해야 되는데 이거를 여러분들이 그날 복습한 거를 노트 필기를 하면서 정리한다. 이 시간은 2-3시간 가지고는 현실성이 없어요. 그래서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힘들더라도 이날 수업했던 내용들을 복습하는 시간을 가져라. 그런데 읽기에서 시작하는 게 좋은데 가능하면 노트를 읽는 것보다는 책과 노트를 이제 하고 또는 이제 수업하다가 아마 이제 노트 필기 힘들고 그러니까 내가 카메라로 사진 찍으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걸 찍은 거를 같이 참고하면서 읽어보는 거예요. 읽어보는데 이거를 읽다가 보면 어느 정도 수업 시간에 했었던 내용이 머릿속에서 잘 정리되는 경우도 있고 이 내용이 머릿속에서 정리가 안 되는 내용들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문제가 무슨 뜻인지 막 헷갈려 할 수도 있고 그러면 이 중에서 정상적으로 잘 읽은 건 그냥 쭉 읽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여기에서 정리가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다야. 그럼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원인이 어디에 있겠느냐라는 것을 여러 군데서 찾아볼 수가 있는데 대체로 이해가 잘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언어적인 것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들이 나온다 그러면 용어 정리인데 이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정의나 정리 등이 머릿속에서 정리가 안 되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보통 책을 한 번 봤다, 수업을 한 번 들었다라고 해서 정의나 정리가 내 머릿속에 딱 들어오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이게 이해가 잘 안 되는 것은 그것에 관련된 내용이 내 머릿속에서 정리가 안 되어 있다 보니까 읽어도 이게 집중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집중이 잘 안 될 땐 내가 분명히 개념상의 문제도 있을 수 있지만 언어적인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되게 높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제일 좋은 건 이건 눈으로 읽은 것으로는 잘 안 돼요. 왜냐하면 집중도 안 되어 있을 뿐더러 이게 전체적인 내용이 정리가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럴 때는 제일 좋은 방법은 이제 써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수업 시간에 노트 정리를 했던 카메라로 찍었던 책에 있건 관계없이 그것에 관련된 내용을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는 거예요. 정리를 하는데 나도 글씨를 되게 못 쓰니까 내가 글씨를 예쁘게 쓰세요라고 말은 못 하겠지만 가능하면 글씨를 예쁘게 쓰세요. 예쁘게 쓰라는 말을 그건 취소고 정자체로 쓰세요. 글씨를 가능하면 정자체로 쓰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그 내용들을 이렇게 읽다 보면 그 말의 요지는 이런 뜻이에요. 글을 갖다가 또박또박 이렇게 차근차근 쓰다 보면 글씨 쓰는데 의식하는 게 아니라 내용이 이제 뭐가 되냐면 단어 하나하나 넘어가는 게 쉽게 넘어가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넘어가지 않는데 이제 여기에서 어떤 문제가 나올 수 있냐면 내가 용어 정리를 했더니 이 개념을 이해했어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용어 정리를 하는데 앞에 게 또 모를 수도 있죠. 그래서 그럴 때는 거기에서 잠깐 멈춤이 되고 거기다가 포스트잇이나 거기다 표시를 꼭 하십시오. 표시를 하는데 표시만 하면 안 되고 거기다 꼭 글로 써야 돼요. 앞에 거 뭐를 현재 잘 이해하지 못했다. 거기다 꼭 써놔야 나중에 다시 일요일 날 복습을 할 때 그 파트를 여러분들이 체크해 볼 수가 있어요. 됩니까? 그러면 이것을 용어 정리를 하는데 앞에 걸 모르면 그때는 어떡합니까? 그러면 앞에 거를 갖다가 무시를 해버리는 거예요. 일단 그거는 인정하고 그 내용들을 이제 정리해 나가는 거죠. 그 대신 앞에 관련 이론이 모를 때는 이제 모를 수도 있고 공부를 했는데 기억이 가물가물할 수도 있고 하는 형태들이 있는데 보통 문제를 다룰 때 여러분들이 대체로 틀리는 이유가 어디에 있냐면 내용을 완전히 몰라서 틀리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런 경우보단 보통 우리 광고에도 예전에 나왔죠. 2% 부족할 때. 그러니까 또 그 2% 사다 놓고 마시면은 체결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이제 약간 부족할 때가 있어요. 근데 이 약간 부족할 때가 사람을 잡는 거예요. 왜냐하면 약간 부족할 때는 뭐가 되냐면 남이 말하면 알아듣는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착각에 빠지냐면 나는 이 개념을 이해하고 있어 라는 오해를 사는 거죠. 근데 실제로는 해결이 잘 안 돼요. 그런데 그 문제를 보면 이제 내가 여러분 거를 봤다라고 한다면 어떤 것들이었냐면 내가 여러분 내용을 진짜 집중해서 보지 않으면 어떤 형태로 나타나냐면 이 사람 이해했는데 여기에서 잠깐 실수했네 하고 쌍방간의 문제점을 해결 못하고 넘어갈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노출이 되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문제점이 노출이 되면 그걸 해결해 버리면 되니까. 근데 문제점이 노출이 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때가 이제 제일 무서운 거죠. 그러니까 자기는 안다라고 생각하는 거고.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뭐도 잘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피드백도 잘 안 이루어지겠죠. 그래서 이제 넘어가는 경향이 있는데, 어떤 경우가 이제 주로 그런 경우에 이제 많이 발생이 되냐면, 우리가 다음 조건 1, 2, 3을 만족하면 띠리리라고 합니다라고 얘기를 하자야. 예를 들어서 군입니다. 그럼 군이면 닫혀있다, 결합법칙 성립한다, 항동원이 있다, 여건이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가 나오게 되는데 보통 책에서 사람들이 처음 이제 군의 대수에서는 주로 닫혀있다 했다가 포커스를 둬요. 닫혀있다부터 시작해야 되니까. 그런데 어느 순간 넘어가면 항동원은 뭐고 여건은 뭡니다만 보여질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처음에 공부할 땐 분명히 조건이 닫혀있다, 결합법칙, 항동원, 여건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느 순간에는 자기는 닫혀있다를 안 보는 거예요. 책에서도 그런 말이 없으니까. 그리고 이제 주로 뭐만 보냐면 항동원, 여건이에요. 그럼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군하면 항동원, 여건만 떠올라요. 그런데 그게 시험을 보게 되면 뭐가 되냐면 시험 출제위원들은 닫혀있다부터 하나씩 다 보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그거를 못 느끼는 거죠. 그래서 공부를 할 때 내가 아까도 하는 게 2% 부족하다라는 말들이 뭐냐면 우리가 주어진 조건들이 다 만족되고 있는지 없는지를 체크하는 것들을 게을리하는 경향이 있어요.
이게 어디에서도 나타나냐면 책에서도 나타나는데 책의 저자는 자기가 아니까 그냥 넘어갔다고 치죠. 근데 본인도 같이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거 나눌 때 주어진 조건이 몇 개가 있다. 그럼 조건이 만족되는지를 꼭 체크하라는 거고, 그렇다고 뭐 10문제 나오면 10문제 다 할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똑같은 유사 문제를. 그래서 처음에는 디테일하게 체크를 했다가 나중에는 머릿속에서 체크를 해보는 거예요. 이제 이미지 트레이닝을 하는 거죠. 이게 이래서 돼, 저래서 돼 해서 정상적으로 넘어가면 넘어가는 거고, 이게 이렇게 해서 하면 돼. 그런데 조금 이상한 것 같은데? 그러면 손으로 반드시 풀어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단계들을 반드시 거쳐야 돼요. 그래서 이제 내가 강의 준비할 때 제일 당황할 때가 뭐냐면, 강의 준비를 할 때는 요렇게 하면 되고 요렇게 하면 되고 요렇게 하면 되고 이미지로 이제 트레이닝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렇게 되고 수업 시간에 요렇게 하면 되겠지. 정리는 뭐가 되고 이걸 쭉 했는데 칠판에 딱 쓰는 순간 그게 아니라는 걸 느낄 때 굉장히 당황합니다. 나도 강의 되게 오래 했는데 내가 대학 강의를 20대 후반 때부터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진짜 웬만한 데서 뭐 그 수학 대가들 앞에서도 해보고 다 해봤는데 그때도 떨리지가 않았거든. 원래 난 좀 뻔뻔함이 있어가지고 그런 게 떨림이 없었는데 강의할 때 그렇게 딱 나오면 되게 긴장되고 막 떨리고 그래요. 그러니까 공부라는 게 이미지 트레이닝만 가지고 쫙 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내가 이 말을 하는 건 나도 나름 수학 문제를 굉장히 많이 풀어보고 책도 많이 읽어봤다고 느끼는데도 이러는데 보통 그 정도까지 안 한 사람들은 훨씬 더 그게 강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을 이제 극복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시험장 가면 그런 현상이 훨씬 더 많이 일어나요. 왜냐하면 시험은 일단 뭡니까? 누군가가 나를 평가하기 위해서 내기도 했지만 대체로 문제가 처음 보는 문제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데서 내가 그것을 대처하려면 평상시에 공부할 때 그런 대처 능력을 길러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거로 다시 돌아가면 이미지 트레이닝으로 쭉 해서 정상적으로 잘 넘어갔고 정상적으로 조금만이라도 이상함을 느낀다. 이게 진짜 맞을까? 이런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움이 있다면 반드시 손으로 표현해 보는 게 좋고, 그 다음에 아까 10가지 중에 앞에서는 디테일하게 해보는 게 좋다고 그랬고, 중간에 이미지 트레이닝을 하면서 넘어가라고 했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은 다시 한번 디테일하게 해보는 거예요. 그래야 그거를 놓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하면서 그런 단계로 복습을 할 땐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복습을 할 때니까 이때는 장시간을 요할 수 없다고 그랬죠. 그러다가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 다는 아닙니다만, 문득 뭐들이 나올 거냐면, 여러분들이 옛날에 생각했던 것들이 문득 떠오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느닷없이 이렇게 하면 어떨까? 이건 혹시 이런 생각 아닐까? 이런 뜻일까? 이런 갑자기 떠오르는 생각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때 떠오르는 것은 열의 7은 거짓이 돼요. 근데 거짓이 되는 걸 두려워할 필요는 없어요. 이게 이제 떠오르잖아요. 떠오르는 거를 메모를 꼭 해놓으라는 얘기예요. 메모를 하지 않으면, 예를 들어서 버스 타고 가면서 읽어봤다고 치자야. 그래서 막 떠올랐어요. 내려서 집에 가서 해야지. 그럼 집에 가면 내가 뭐를 써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죠. 중요한 건 그거라는 얘기. 그래서 버스가 탔건 뭐가 됐건 창피함을 느끼지 말고 메모지를 딱 꺼내놔서 거기다가 메모를 하는 겁니다. 항상 그걸 써놓으십시오. 이건 굉장히 중요해요. 공부하시면서. 그래야 이런 것들이 이제 여러분들이, 왜냐면 여기서 떠오르는 막 반짝반짝하는 아이디어들은 내가 수업 시간에 말을 안 할 수도 있고, 내가 몰랐을 수도 있고, 아니면 나는 알고 있었는데 이건 거짓이기 때문에 말 안 하는 내용들도 있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다가 이게 이제 공부할 때 보통 스터디할 때 꼭 내가 나한테 체크를 하라는 이유 중에 하나인데, 하다 보면 뭐를 하냐면 누군가가 조금 하는 사람인 것 같고 좀 센 사람 보이는 사람이 야 이거 이행내가 그런데 이게 맞대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돼요? 그거 맞는갑다 그러죠. 우리과 교수님이 그러는데 이게 이거래. 그러면 그래? 그런갑다 이렇게 되는. 근데 거기에는 전달자가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행내가 와서 이거야 라고 말한 게 아니죠. 전달자잖아요. 그 교수님이 와서 여러분한테 이거야 라고 말한 게 아니잖아요. 그 사람이 거짓말한다는 게 아니라
전달하는 과정에선 늘 오류가 발생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게 하고 또 그 사람이 말한 대로 문제를 푸니까 또 돼요. 그 사람이 되니까 하는 거거든. 우기는 거란 말이야. 근데 그게 우연이냐 필연이냐의 문제예요. 우연히 그런 문제를 할 때 이게 맞췄더니 이래서 이런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건지, 이게 진짜로 모든 이론에 적용되는 이론인지, 모든 문제에 적용되는 이론인지 우연인지를 체크를 해야 되는데, 보통 스터디를 하면 그거 체크가 안 돼요. 근데 이게 제일 무서울 때가 뭐냐면, 지금 오류가 발생되면 고치면 되는데 막 9월 달 넘어가서 오류가 발생됐다. 막 모의고사를 보는데 이런 이론이 있나? 이제 내가 모르는 이론들이 막 나온단 말이에요. 이렇게 답안지에. 근데 나는 몰라. 처음 보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뭐를 못하냐면 틀렸다고 주장을 못하는 거야. 그럼 틀렸으면 틀렸다고 주장하려면 내가 증명을 해봐야 되는데 그때는 증명할 시간이 없어요. 일일이 모든 사람의 답변에 대해서. 그러니까 굉장히 고민스러운 거죠. 내가 본 책에서도 없었고 내가 알고 있는 데서도 아닌데 이 이론이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 이론은 너무 당당하게 써놨어. 그게 뭐지? 그럼 이제 나중에 이제 궁금하고 그거 나오면 이제 내가 꼭 상담을 하는데, 그런 건 왜 어디에서 이 근거가 뭐냐라고 내가 꼭 물어보게 되는데, 물어보면 열의 9은 우리 스터디할 때 누가 그러는데 이렇게 그럼 이제 그때부터 이제 신뢰도는 확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고. 근데 문제는 시험장에서는 채점하는 사람은 안 물어본다는 거죠. 있는 그대로를 보고 채점을 해버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때 가면 이제 그런 문제가 발생되면 어떤 문제가 있는 거냐면 멘붕에 빠지는 거예요. 1년 동안 공부한 거를 자기가 자기를 못 믿기 시작하는 거죠, 이제. 그 관련된 모든 이론을 못 믿기 시작하니까 답안지가 엉망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에 대한 풀이에 대한 신뢰도가 없으면 답안지가 이상해지기 시작해요. 이제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 혹시 이게 또 아저씨 같은 노래가 있는데, 나침판이라는 노래 혹시 아는지 모르겠는데, 서른도가 부른 노래인데, 종로로 갈까요? 청년리로 갈까요? 이런 노래가 있어. 왼쪽으로 갈까요? 오른쪽으로 갈까요? 실로 정리를 쓸까요? 라그랑디를 정리를 쓸까요? 이제 모르기 시작하는 거야. 이게 뭐냐면 어떤 확신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없으니까 이 이론이 맞는지 저 이론이 맞는지 이렇게 써야 될지 저렇게 써야 되니까 지금 그렇게 나오면 지금은 고칠 시간이 많단 말이에요. 많으니까 고쳐 나가면 돼요. 근데 이게 후반부에 가서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되면 고칠 여력도 없지만 개인적인 멘붕이 오기 때문에 그때는 그 실력이 갑자기 바닥이 돼버려요. 그럼 그때 가면 이제 어떻게 시간도 촉박하고 그 다음에 자기에 대한 자존감도 없어져 있고 이렇게 되니까 뭐가 되냐면 시험 이제 1년을 망쳐버리는 형태가 나타날 수 있어요. 그래서 스터디할 때 제일 위험한 것 중에 하나가 근거 문제예요. 근거 문제. 그래서 누가 그랬대더라는 말은 너무 신뢰하면 안 돼요. 상대가 참 이 사람 답답하네. 이거라도 못 알아들어. 이렇게 말을 하면 굉장히 더 막 위축당하죠, 이제.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여러분들이 극복하는 것. 스터디할 때는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자, 그런데 요거 얘기하다가 글로 갔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할 때 메모 같은 경우를 지금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그런 엉뚱한 생각. 이런 문제 이렇게 풀었더니 해결이 되는데, 그런데 이제 여기에 대한 제일 큰 문제는 뭐냐면 신뢰도 문제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행내가 그랬다가 아니라 이행내한테 물어보면 되잖아요. 누구가 그랬다라도 한 다리를 건너는 게 아니라, 아니면 나도 잘 모르면 나도 이제 책을 찾아보든지 자료를 찾아보든지 해서 그 이론에 관련된 거를 즉답을 못 하더라도 여러분한테 답변해 줄 수 있단 말이에요.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는 것들은, 궁금한 것들은 꼭 메모를 반드시 적어놔야 되겠죠. 지나가다가 또 괜히 이거 메모하다가 전부터 부닥치지 말고, 한 번도 안 한 사람은 부닥쳐 보면 재밌어요. 내가 대학 이제 몇 번 부닥쳐 봤는데, 사람이 있으면 말도 못하죠. 창피해가지고. 되게 아픈데. 근데 가서 보면 이렇게 혹이 나 있고. 그러면서 이제 그런 경우도 있는데, 가능하면 이제 여러분들은 10대야 금방금방 건강해지만 20대 넘어가면 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그게 딱 나올 때는 걸어가면서 쓰시지 말고, 잠깐 다른 자리 가가지고 이렇게 메모하시고. 여러분은 아직 그런 뻔뻔함이 없나?
나는 뻔뻔해가지고 어디든 가가지고 내가 필요한 거 있으면 메모하고 그러는데,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은 꼭 메모하십시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시고, 그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해가 안 가는 게 있을 수 있죠. 여기에서. 그럼 뭐 일요일날 다시 할 수도 있지만 보통 이때 이해 불가가 되면 이때도 잘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이런가 헷갈리는 건 이때 일요일날 두 번째 복습할 땐 대체로 극복할 수 있는데 이때 불가는 여기서도 잘 안 됩니다. 그런데 이게 되면 이제 여러분들도 아마 질문하러 가면서 느꼈겠지만 내가 이거 질문해서 표시를 해놨어요. 이렇게. 표시를 하고 딱 질문하러 갔는데 저 질문이 있어요. 그런데 첫 번째는 질문을 자기가 계획한 대로 질문을 딱 했는데 두 번째 그리고 또 질문인데 그럼 뭐예요? 그럼 질문 있는데 뭐지? 이제 뭐냐면 기억이 안 나는 거야. 내가 질문은 분명히 있는데 뭐를 모르냐면 이 문제를 질문하긴 해야 되겠는데 뭐를 질문하려는지가 기억이 안 나는 거죠. 그럼 이런 거예요. 병원에 가서 어떻게 오셨어요? 라고 물어봤더니 그냥 선생님이 알아서 찾아서 고쳐주세요. 이런 거지.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정확한 진단을 못하기 때문에 정확한 뭐도 안 나와요. 처방도 안 나오니까 이제 그때부터 이제 뭐가 되냐면 내 경험에 의한 답변이 나와요. 근데 그 경험에 자기가 진짜 고민거리와 일치할 수도 있지만 불일치할 수도 있죠. 그럼 이제 그다음부터는 이제 뭐가 돼요? 나중에 그 문제 잘 몰랐는데 또 질문하러 가기가 모호해져서 굉장히 어려워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좋은 건 이해 불가가 나온다 그러면 이해 불가인 이유, 여기에 궁금한 내용, 뭐 이런 것들을 여기에다가 메모를 해주는 거예요. 메모를 해주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꼭 뭐 들고 다녀야 돼요? 펜과 포스트잇 같은 경우를 들고 다니란 말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그거를 들고 다니다가 거기에다가 이렇게 쓰고 나한테 그거 안 보여줘도 되잖아. 그냥 자기만 쓴 거니까. 그래서 써놓고 나중에 질문할 게 있으면 질문하는 게 제일 좋아요. 요 문제. 내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걸어 다니는데 가능하면 앉아있는 데서 공부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서 이런 형태로 여러분들이 하는 게 좋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복습을 할 때 나는 원래 이제 그 카페 같은 데서 공부를 하는 거를 별로 권하지는 않는데 왜냐면 내가 갔을 때 옆 사람이 책 보고 있으면 되게 불편하거든. 나는 여기 와서 이렇게 수다 떨러 왔는데 옆에 공부하는 사람이 있으면 수다 떠는데 부담스러운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그러면 웬만하면 책 보는 사람 쫙 있으면 우리 가자, 난 나가자 그러거든. 여기 있고 싶지 않다고. 근데 이제 공부할 때는 원래 이기적이어야 돼요. 공부하는 사람은 착한 사람은 합격 못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착한 사람은 합격 못한다고 해서 지구상에 착한 사람과 나쁜 사람 둘로 나누는 거 아니죠. 그러니까 이기적이라는 마음을 가지라는 얘기는 남한테 해를 끼치라는 말이 아니라 내가 공부할 땐 자꾸 저 사람, 옆 사람, 뒷 사람들을 의식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가가지고 상대방한테 져가지 말고 좀 내가 궁금한 게 있으면 질문하고 뭐하고 하되 그런 형태들을 하는데 내가 이 문제들은 이제 아까 카페 얘기를 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거를 해야 되는데 이게 집에 가면 이제 이건 사람에 따라 틀리니까 난 집에 가면 이게 좀 공부가 잘 안 되는 스타일이다. 집에 가면 이게 풀어지고 그런다. 그러면 집에 가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학원에서 공부하려고 하는데 아침부터 학원에 와서 지쳤는데 거기를 또 쳐다본다면 또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적당한 공간을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 카페가 됐건 뭐가 됐건 카페의 단점은 이제 돈이 좀 많이 들죠. 그냥 가서 뭔가를 마셔야 되니까. 그래서 하여튼 그렇긴 하지만 의식하지 말고 거기서 보시든지 아니면 이제 나 같은 경우는 전철 타고 다닌다 그러면 전철이나 버스 타고 다니면 이상하게 20분에서 30분 집중이 되게 잘 돼요. 그게 아마 카페하고 비슷한 것 같아. 적당한 소음이 있으면 이게 이제 공부가 잘 되더라고. 근데 뭐 하여튼 그런 것이 됐건 여러분들이 지금 단 멀미하는 사람은 버스 타면서 책 읽으시면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됐죠? 굉장히 중요한 거. 그래서 이 시간을 이렇게 꼭 가져라야. 그 다음에 이제 취침 전인데
원래는 이제 이 취침 전에는 내가 이제 그 예전에는 요거를 공부한 거를 쭉 복습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여러분들이 요거를 하시면 이 시간들을 활용하는 문제가 돼요. 그래서 여기다 이제 척칸을 비워뒀는데 여기에서는 집에서 학원까지 오는 시간도 있을 것이고 내가 제일 권하는 건 일찍 와라인데 일찍 오면은 이렇게 하루가 너무 학원에서 아마 있어서 일찍 안 오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 애들도 학원 가자 그러면은 몇 시까지는 가야 되냐, 몇 시에 수업이냐 그러면 내가 30분 전에 도착하게끔 가자 이렇게 하면은 무지하게 싫어해. 왜 일찍 도착하냐고. 그래서 막 거기서 앉아서 차분하게 책도 읽다가 수업 듣고 그러면 얼마나 좋냐고. 배고프면 가서 슈퍼 가서 뭐 사 먹고 그러라고. 그랬더니 5분 전에 도착하면 된다는 거야. 그래서 너 왜 인생을 그렇게 사느냐. 인생을 시간에 딱딱 맞추는데 어떻게 모든 게 계획대로 딱딱 가느냐. 계획이란 건 틀어질 수도 있고 지각할 수도 있고 맞춰서 가면 괜히 심리적으로 불안하고 그런. 애들은 안 그런가 봐. 막 그러면 또 옆에 있던 집사람이 그냥 뭐 맞춰서 가지 왜 이렇게 일찍 보내냐고 또 나한테 막 뭐라 그러거든. 요즘은 그냥 포기하고 살아. 근데 여러분한테는 이제 우리 집 애들은 포기를 했지만 여러분한테 권하는 건 이 시간에 대한 활용이 되게 중요한 시간이거든. 그러니까 이 시간이 날아가는 시간이 될 수 있고 이 시간이 자기한테 굉장히 소중한 시간이 될 수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노량진파와 비노량진으로. 뭔 소리인지 알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고시원에서 공부를 한다. 그러면은 고시원에서는 이제 뚜벅이족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걸어와야 되니까. 그 말은 알아듣죠? 뚜벅이 이제 뚜벅뚜벅 걸어서 와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여기에 오는 시간이 보통 아무리 길어도 30분 정도는 안 걸릴 것이고 한 20분 내외가 걸리겠죠. 이제 좀 짧은 사람은 더 짧은 시간도 걸릴 수 있겠지만 그러면 일단 걸으라는 것은 일단 하라고는 되게 권하고 싶고 일단 걸으면 그때라도 운동하는 거니까 이제 하는 거고 이때 이제 시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아침 식사 전에 책을 볼 거냐 공복에 책을 볼 거냐 아니냐의 문제가 나와요. 이제 그 노량진에서 고시원에서 공부하는 분들은 그럼 노량진에서 공부하는 분들은 아침에 식사를 하고 학원에 일찍 와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나 같은 경우는 8시쯤까지 와서 책 봐 그러고 싶은데 그게 이제 쉽지 않으니까 그러면은 1시간 전에 와라. 1시간 전에 와서 이제 예전에 내가 공부하러 다닐 때는 어떻게 했냐면 여러분들은 지금 그렇게 할 필요는 그렇게 안 해도 되지만 1시간 전에 딱 강의실에 딱 들어가요. 그럼 강의실에 들어가면 강의실이 정리가 잘 안 돼 있을 때가 되게 많아요. 그러면 1시간 전에 딱 강의실 가서 일단 칠판을 한 3번을 지우면 되게 깨끗해져요. 깨끗해지고 내 뒤쪽은 안 하지만 내 주변은 책상 정리를 다 해요. 내 주변은. 이게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주변 정리를 딱 해놔요. 그리고 이제 딱 하고 나서 가서 이제 커피 한 잔 딱 마시고 나는 이제 담배를 좋아해서 담배 하나 피고 요즘은 담배 필 때가 참 힘듭니다만 예전에는 그냥 담배 피고 커피 한 잔 마시고 그러면 한 30분 정도 시간이 남아요. 그럼 30분 동안 뭐를 하냐면 제목만 읽어요. 복습 제목. 전 시간에 뭐 했지 하는 복습만 쭉 읽어봐요. 무슨 내용 정의가 있었고 정리가 뭐였지 하는 게 쭉 나오면 머릿속에서 이제 대체로 흐름은 잡아놔요. 이제 무슨 정리가 있었구나라는 게 이렇게 쭉 나와요.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 교수님이 자 우리 저번 시간에 코시 수열에 있어서 이렇게 나오는데 저번 시간에 코시 배웠네 이러면 이제 수업 시간에 곤란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적어도 코시 수열의 문제는 디테일하게 못 풀어도 코시 수열이 뭐라는 것쯤은 머릿속에 정리가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교수님이 말씀하시는 말은 알아듣는 거예요, 일단. 이제 그러니까 귀가 뚫리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되는데 10분 내외밖에 안 걸려요. 쭉 저걸 정리하는데 이제 타이틀만 읽는 거야. 그러니까 아까도 했지만 이날 복습하고 이날 복습하면 10분이면 다 읽어요. 10분이면 읽기 때문에 10분도 안 걸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쭉 읽어버리는 거죠. 그냥 그때 보통 여러분들 공부를 하다 보면 다른 거 공부하고 있어 막. 그러다가 딱 수업하자마자 이거 딱 놓고 또 수업 들어요. 뇌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그냥 그것과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10분 정도면 충분히 읽는다야. 그럼 20분은 오늘 어디쯤 할까? 그거를 읽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한다고 그랬어요? 공부하는 게 아니라 뭐 한다고 그랬어요? 읽어보는 거예요. 공부하는 게 아니고 읽어보는 거예요. 수학책은 소설책하고 틀리잖아요. 그냥 문제 안 풀어봐도 돼요. 그냥 내용만 읽어보는 거예요. 읽어보면 정의가 뭐지? 그런데 정의가 이거구나 하고 딱 읽고 정리가 뭐지? 하는데 이 정의가 자꾸 나오네. 그러면 거기다가 정의만 잠깐 써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예습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정리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잘 모르니까 나올 때마다 정의한 거 써본 거 한번 카피하면서 쓴 거 읽어보면서 무슨 내용이지 하고만 읽어만 보는 거예요. 증명이 뭐고 어떻게 쓰이고 이건 아무 관심 없는 거예요. 그냥 뭐가 있었지 그런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 보통 영화 보면 줄거리 읽듯이 그냥 읽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쭉 읽어보는데 아마 이게 내가 아까 말한 대학 강의와 학원 강의의 차이점은 우리는 시간이 길게 하잖아요. 뭐 대학처럼 뭐 보통 한 번에 3시간 강의하는 거 보통 없잖아요. 2시간 내외에서 수업이 이루어지니까. 그런데 여기는 그게 아니잖아요. 그럼 한 6시간 정도의 수업이 이루어지는데 그 분량이 좀 많죠. 그래서 아까 말한 20분이 어려울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일 좋은 방법은 아까 30분은 날아가는 시간 없다고 그랬죠. 이제 여러분 여기 학원 아침에 오면 다 정리해놔요. 직원분들이 다 알아서 정리를 해놓기 때문에 정리하느라고 시간 쓸 필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쯤 와가지고 복습하면 10분 에서 15분, 그 다음에 나머지는 읽어만 보는 거예요. 가벼운 마음으로. 그 다음에 읽고 나서 시간이 남으면 어떻게, 남으면 쉬어요.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편안하게 뭐 내가 커피 좋아한다고 하면 커피 마시고, 그러면서 자기를 좀 편안하게 해두라는 얘기. 절대 그때 한 문제 더 풀어야지 그러지 말라는 얘기. 한 문제 더 푼다고 그래서 이게 집중이, 이게 오래 가지를 않고 여기 내용, 요 내용이 계속 단절이 돼요. 단절이 되니까 자기는 분명히 공부했죠. 자기는 문제 풀었어요. 그런데 뭐를 했는지 오래 기억이 안 가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거짓말이 이제 이루어지는 거예요. 실제하고 다른.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권하는 건, 좀 그런 형태로 그 예습이라는 것을 따로 시간 갖지 않더라도, 그와 같은 것을 활용하는 게 좋고, 이게 내가 지금 방금, 우리 노량진파를 중심으로, 그 비노 좀 말이 이상하지만 비노파 여기는 이제 차 타고 오고 가고도 이제 시간이 걸릴 것이고 또 가까운 거리에서 오는 분들도 있고 먼 거리에서 오는 분들도 있고 이렇잖아요, 그렇죠? 근데 오게 되면 이때는 이제 그 여러분들이 시간 타이밍을 잘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일단 뭐가 되냐면 출근 시간에는 모든 사람이 출근할 때니까 엉덩이 앉기가 붙이기가 되게 어렵죠. 그러니까 그 시간은 피하는 게 좋아요. 나도 학원에 수업 있는 날은 그 도로가 이렇게 다 막히기 때문에 남들이 출근하기 전에 보통 출근을 해요. 그러니까 10시부터 수업이지만 보통 오늘도 그 한 6시 조금 넘으면 출근을 해요. 그때 조금 출근하면 30분 정도 걸려요. 그런데 남들 출근할 때 하면은 1시간 반 정도가 걸려요. 근데 1시간 반 정도 운전하다가 딱 오면 일단 거기서 지쳐요. 그리고 막히면 눈치들 많이 보잖아요. 어떻게 끼어들까, 뺄까, 어디가 더 빠른가, 막 온 잡상을 하는 거죠. 이게 좋은 즐거움이 아니라 그런 생각을 갖다 보니까 여기 오면 일단 거기서 지쳐요. 그래서 뭐가 되냐면 수업 있는 날은 그때 출근을 하고 수업 없는 날은 남들 출근한 이후에 출근을 해요. 동네 분들은 되게 다 좋은 직장 가졌다고 얘기를 근데 뭐가 되냐면 그때도 이제 그때는 수업 없는데 아침 일찍 가가지고 있으면 나도 지루하니까 그래서 이제 아침이라도 같이 식구들하고 같이 밥 먹고 출근해야지 그럴 때 이제 하고 애들 학교 가는 거 보고 안녕하고 만화님한테도 안녕하고 이제 나는 가벼운 마음으로 이제 출근을 해요. 그래서 여기 와서 이제 저걸 하는데 내가 이 말을 하는 것 중에 하나는 여러분들이 학원에 오는데 시간이 봐서 남들 출근할 때 오면 일단 지쳐요. 대중교통을 이용하더라도 일단 사람이 많으니까 뭐 여기 치고 저기 치니까 거기에서 일단 지쳐버리기 때문에 즐겁지가 않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올 때 내가 조금 빨리 오거나 조금 늦게 오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이왕이면 조금 빨리가 더 낫겠죠.
그래서 그거를 오면서 그 차 안에서 책을 보신다든지 하는데 그 차 안에서 책을 볼 때 전공 공부하기는 좀 부담스러워요. 그럴 가능성이 있고 그럼 이제 그때는 제일 좋은 것 중에 하나는 교과교문 같은 경우를 읽어보는 겁니다. 읽어보는데 새로운 책 읽지 말고 여러분들이 이미 읽었던 책들이 있잖아요. 읽었던 책들을 읽는 게 좋은데 예를 들어 뭐 신론 같은 거 읽는 게 좋은데 예를 들어서 신론이 너무 디테일하게 책에다가 적어놨어요. 얘건 무슨 뜻이고 요건 그러면은 그 책은 집에다 잘 모셔두고 과감하게 돈을 써서 똑같은 책 신론 한 권을 새 책을 사세요. 그래서 책 깨끗한 거 있죠. 그거를 읽어보세요. 그러니까 책을 깨끗한 걸 읽어야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일단 주석같이 뭐 다루는 거 없잖아요. 없으니까 이제 뭐냐면 이게 무슨 뜻이었지를 여러분이 생각하게 될 거예요. 누군가가 글을 다뤄놓으면 생각하지 않고 시선은 어디로 가요? 글을 다뤄놓은 대로 가요. 그러니까 이제 기억에 이게 뇌 활동이 안 돼요. 눈은 공부를 했을 때 뇌는 활동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건 이제 과감하게 그래 뭐 내가 이번에는 삼겹살에 소주 한 잔 생략하고 여러분들은 술을 그렇게 어떻게 마시지? 근데 그거 한 번 안 먹으면 책 살 수 있어요. 내가 맞나? 나는 내가 술을 못해서 나는 술집을 안 가니까 어떻게 마시는지 문화를 잘 몰라요. 잘 몰라서 이제 그냥 한 얘기니까 저 인간 그것도 모르네 그러지 말고 나는 술을 안 마시니까 이제 술 종류는 다 안 합니다. 그래서 그걸 안 하는데 여러분들이 할 때 그 정도를 투자하는 것에 대해서 아까워하시지 말고 그래서 신론 같은 경우다 그러면은 책을 갖다가 이렇게 하는데 그 책을 한 번 읽었으니까 끝내시지 말고 몇 번이고 계속 읽어보라는 얘기예요. 공부하라고 말한 적 없어요. 그냥 계속 뭐 하라고 그랬습니까? 읽어보라고 했죠. 근데 전공책이랑 교과교문이라는 책을 읽어도 소설처럼 읽혀지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공부를 하되 부담은 덜 되게 공부하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 하는 거죠. 지속적으로 하게 되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가랑비에 옷 젖듯이 실력이 늘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요 시간 활용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요 부분. 내가 지금은 수목을 기준으로 얘기를 했죠. 월화는 여기다 왜 안 썼냐면 나는 이날 수업 없기 때문에 나는 책임감이 없어요. 자, 월화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해보면 이제 뭐가 되냐면 여러분들이 가능하면 일요일 날은 꼭 개인적으로 공부할 시간을 가져야 되는데 제일 좋은 건 일주일에 이틀 정도는 최소한 개인적인 공부를 가질 시간을 가져라라고 권하고 싶어요. 일주일에 이틀 정도는. 그런데 뭐 잘 안 됩니다. 그럼 최소한 하루 이상은 무조건 개인적인 공부를 할 시간을 만들어 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일 잘못된 생각 중에 하나가 스터디를 하는 이게 스터디도 유행처럼 돼요. 그래가지고 스터디를 하면 해야 공부를 하는 것 같고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학원 수업을 들으면 굳이 스터디 안 해도 돼요. 거기 가서. 이제 목요일날 스터디를 하려고 하는 건 그냥 복습하는 차원에서 한번 정리해보자라는 거예요. 여러분하고 나오고 수업이 일방적이잖아요. 내가 여러분한테 전달하는 거, 이런 수업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일방적인 수업이 이루어져서 공부하는데 이제 곤란한 점이 있을 수 있어서 여러분한테 그 시간을 통해서 복습도 할 겸 그러면서 궁금한 것도 질문을 할 겸 그런 시간을 서로 갖자라는 거예요. 갖자라는 것이 스터디의 목적이에요. 근데 학원 수업을 듣는데 굳이 외부에 나가서 하는데 이제 스터디를 한다. 굳이 안 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왜 그런 거를 하느냐. 일단은 이게 여러분들은 아니라고 하겠지만 일단 내가 보는 시선에서 보면 유행적인 것들도 있고 그 다음에 불안감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친구들이 막 문제 푸는 거를 봤더니 나는 하나도 못 풀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불안합니까? 나는 저걸 했는데. 그런데 그런 건 시험에 안 나와요. 여기는 학문하러 다니는 곳이 아니에요. 제일 중요한 건 우리는 학문하려면 대학원을 진학해야죠. 학문하는 공간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면서 이것을 학문적인 문제, 굉장히 어려운 문제, 막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의식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 똑같은 내용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그 활자체에 따라서도 느낌이 달라질 수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 자꾸 외부에서 스터디를 해야 된다라는 어떤 강박관념은 갖지 말아라요. 안 가져도 충분하다. 되겠죠? 그리고 아까 내가 스터디의 폐해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얘기를 했었고, 그런 문제들이 이제 저거에서 내가 가끔가다 대학에서 교수님들이 스터디 짜주시고 하는 거를 그거를 많이 봤는데, 문제는 교수님들이 관리를 안 하세요. 왜냐면 관리하면 되게 힘들어요. 나중에 한번 여러분들이 가서 중고등학생들 스터디 한번 짜주고 관리 한번 해보면 굉장히 피곤합니다. 그러니까 교수의 주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서는 이거를 짜주는 데서 그 다음 단계로 잘 안 간단 말이에요. 피드백이 잘 안 이루어져요. 그래서 그런 경우가 되면 나중에 이제 엉뚱한 결과물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터디가 반드시 필수 조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안 해도 되니까. 그래서 내가 무슨 얘기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무슨 얘기 하면서 그 얘기 했어요? 개인적으로 꼭 공부할 뭐를 확보하라고 그랬어요? 시간을 확보하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스터디를 같은 데라든지 이거 말고 다른 스터디하고 막 하다 보면 개인적으로 공부할 시간 확보를 못 해요. 확보를 못 하기 때문에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는. 스터디하면 공부가 되겠지? 스터디는 스터디지 공부하고는 조금 달라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하는 공부의 시간을 꼭 가져라. 그 말을 이제 권하는 건데, 이게 이제 내가 여기에서는 이제 보통 학원 스케줄 따라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만, 보통 월화는 교육학 듣고 그러신 분들이 많아서 내가 일요일로 잡았는데, 일요일 날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루쯤은 최소한 자기 시간을 가지면서 복습해야 된다는 말을 한 겁니다. 최소한 하루쯤은. 그 다음에 나는 월화도 공부할 시간 있어요라고 하는 경우가 이제 있을 수 있죠. 그럼 월화를 나는 공부할 시간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들한테는 하고 싶은 얘기는 뭐를 하냐면, 한 과목 내지 두 과목보다 한 과목을 권합니다만, 한 과목 정도를 설정해 놔서 공부를 꾸준히 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나는 해석학을 해야지 그렇게 치자야. 그러면 해석학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수업 시간에 하는 거 말고도 나는 개인적으로 해석학을 하겠다야. 그러면 책을 먼저 선정을 하십시오. 그러니까 학원 이걸로 하시지 말고 개인적으로 책을 선정을 한 권을 하십시오. 선정을 하는데 참고로 그거는 개인적인 공부니까 노량진에서 책 사지 마세요. 무슨 말이냐면 노량진 가까운 데 두고 왜 사지 마세요라고 말한 이유가, 여기에서 책값이 비싸서가 아니라 여기가 책값이 훨씬 더 싸요. 내가 알 때는 여기가 더 책값이 싸고 구매하기도 쉽고 여러 가지로 좋죠. 근데 왜 노량진에서 여기서 책 사지 마세요라고 한 거냐면, 자기가 볼 책이에요. 계속 볼 책이에요. 그러면 선택을 차분하게 해야 돼요. 이거는 애인하고 틀려요. 이성 친구하고도 완전 틀리고, 이성 친구보다 더 소중한 거예요. 이성 친구는 말 안 들으면 뻥 차면 되거든. 얘는 말도 안 듣고 그렇잖아요. 근데 이 책은 말 잘 들어요. 그러니까 나하고 반려자가 돼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어디로 가냐면 대형 서점으로 가십시오. 이거 내 책 동네 서점 이걸 구분하려고 하는 게 아니야. 무슨 말이지? 노량진이 나쁘다 좋다 이 뜻이 아니니까. 대형 서점을 가라고 하는 것은, 대형 서점 가면 선택의 폭이 넓어요. 그래서 가서 차분하게 앉아서 책을, 내가 아까 해석학이라고 했으면 해석학 책 중에서 여러분들이 귀에 많이 들어본 유명한 책도 있을 것이고 유명하지 않은 책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첫 번째로 4판, 5판 이렇게 나온 책들이 있죠. 7판, 8판 이렇게 나온 책은 일단 실패하지 않아요. 항상 물건으로 따지면 물건이 잘 팔리는 거예요. 잘 팔리면 보통 물건이 겉모양만 좋은 거는 오래 못 가요. 속도 좋아야 오래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은 일단 실패할 확률은 별로 없어요. 이게 된 거는.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책일수록 오타가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계속 그럴 때마다 다시 한번 개정할까요? 뭐 오타 있으면 다시 수정하는 작업들을 하기 때문에 일단 그런 것들은 내가 오타 대왕이지만 하여튼 그런 책들은 오타가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있는데, 아까도 했지만 그 책이 무조건 좋은 거는 아니에요. 이거는 개인적인 거예요. 이건 다분히. 그러니까 서점에 가셔서 아까도 했지만 유명하다는 책도
한번 이렇게 옆에다 놓고, 그 다음에 또 하나를 뭐도 보냐면, 일단 두께가 적당히 두꺼운데 활자체가 예쁘네 하는 책도 하나 더 보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 겉 포장지가 좋은 책도 한번 놔보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다가 또 뭐가 좋냐면, 여러분들이 책을 딱 봤다가 여러분들이 제일 약한 파트 있죠. 제일 약한 파트. 그 약한 파트를 딱 봤더니 이거 해설이 쉬운데? 라는 책도 같이 놔보세요. 분명히 여러분한테 궁합이 맞는 책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내 활자체 겉포장도 뭐가 되냐면, 겉포장이 나하고 딱 맞는 게 있어요. 이제 패션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게 막 남들 유행하는 패션도 있지만, 나는 저것을 입으면 왠지 나한테 편안한 옷들도 있잖아요. 그럼 그거 입고 나가면 편안한 거죠. 뭐 남들은 어떻게 볼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도 책에도 마찬가지로 여러분한테 딱 궁합이 맞는 책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적어도 3권 정도를 놓고 비교를 해보세요. 비교를 해서 30분 만에 책 사려고 하시지 말고, 그건 이제 아저씨 스타일이야. 나 같은 사람은 저 가서 뭐냐면 집에서 슈퍼점 갔다 와 그러거든. 그러면은 문자 보내 그러거든. 왜 그러냐면 잊어버려 가면서 뭐뭐 사와라 그러는데 가면 가다가 저거 맛있겠는데 다른 데로 빠져가지고 내가 먹고 싶은 것만 잔뜩 사갖고 오니까 맞거든. 그래서 수업할 때 쩔쩔쩔 그러면 그날 맞은 날이야. 그래서 이제 뭐가 되냐면, 그런 것들이 되니까 주로 뭐를 하냐면 이제 문자를 보내라고. 그러면 이제 가서 보면 그거 봐가지고 뭐 하고 체크하면서 그거만 대대작 사갖고 가는 거지 이제.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평생 공부할 책하고는 맞지 않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내가 노량진에서 왜 노량진 가지 마세요는, 노량진은 추천을 해줘요. 이 책이 요즘 잘 나가는 책이에요. 이 책이 많은 사람들이 봐요. 이걸 추천을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자기의 선택권이 없어져요. 그렇다고 책 사러 가서 주인 그 아저씨하고 싸울 수도 없잖아요. 냅두세요. 내가 책 고르는데 왜 자꾸 이럴 수도 없잖아. 그 다음에 여기는 그 공간이 넓지 않기 때문에 내가 차분히 2시간, 3시간 책 읽으면서 이거 골라보고 저거 골라보고 할 시간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 분위기도 아니고. 근데 대형 서점의 최대 장점은 간섭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그래서 책 3권 정도를 놓고 30분 만에 책 고르시지 말고 차분하게 보면서 한 3군데를 체크를 해보세요. 3군데라는 건 아까 내가 제일 약한 부분. 약한 부분에 대한 개념 설명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나와 있는 예제들이 내 눈에 쏙쏙 들어와. 그럼 그 책은 좋은 책이에요. 그 다음에 내가 제일 잘하는 부분. 그 다음에 내가 궁금했던 부분. 이런 것들이 있으면 그런 부분들을 다 볼 수는 없으니까 그분들을 체크를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서 맞는 책을 딱 선택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됐죠? 그 다음에 초판이나 2판은 항상 여러분이 마음속에서 오타가 나올 수 있다. AI가 책 만들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항상 오타는 있을 수 있다예요. 이 말은 무슨 의미로 얘기한 거냐면, 책을 읽다 보면 여러분들이 이상한 거 있잖아요. 이게 뭐가 잘못된 것 같은데, 그 부등호가 잘못됐다거나, 글자가 유리여야 되는데 우리라든지, 이제 이런 것이 나왔다거나, 뭐 이런 것들이 나오면 느낌이 좀 이상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있을 수 있다. 초판이나 2판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는. 내가 이 책은 다른 게 너무너무 마음에 들기 때문에 이 정도의 오타는 내가 애교로 받아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책을 보시면서 그런 것들을 이제 선택하는 거죠. 자, 다시 이쪽으로 올게요. 그래서 책을 선택을 했어요. 참 별거 다 시작하죠. 지금 뭐까지 얘기했어요? 책 고르는 방법까지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학원 책이다, 무슨 책이다, 그거는 내가 이미 정해놓은 책은 노량진이 제일 싸요. 그러니까 노량진에서 구매하세요. 근데 내가 선택되지 않은 책은 가능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대형 서점이 좋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선택이 됐으면요. 봐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월요일 날 시간이 하루 종일 남아요. 그러니까 내가 온전하게 학원 수업 복습도 아니고 온전하게 나만의 공부 시간을 가져요. 그러면 이때는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의 문제가 되는데, 이게 하루에 책을 한 권만 보면 좋은 점도 있지만 이게 좀 지루하기도 하고 재미도 없고 그래요. 그래서 보통 책은 한 과목보다는 2과목 정도 보는 게 좋고, 또
세 과목, 네 과목 보는 건 9월 달에는 그렇게 보는 게 좋아요. 그때 가서는 그렇게 봐야 돼요. 근데 이제 지금은 여러분들이 이제 집중하는 게 더 좋으니까. 그래서 그때는 이제 시간대를 잡아서 이제 옛날에 내가 잡은 방법에 의하면 나는 이때 새벽이 원래 없었어요. 이제 가끔 하다가 저거는데, 내가 대학교, 입학할 때, 이제 고등학교 때, 지금식으로 말하면 이제 수능 끝나고부터, 이제 남대문 시장으로 나갔어요. 남대문 시장 나갔기 때문에 공부를 굉장히 잘해서, 스카우트 당해서 이제 간 거가 아니고, 이제 알바로 다닌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는, 되게 하고 싶었어요. 이게 새벽이 무슨 느낌인지 하고 싶어서 이제 다녔는데 이때 2시에 출근이에요. 2시에 출근인데, 02시에요. 14시가 아니라. 그러면 이때 출근을 하면 가서 이때 제일 이게 뭐지 지금 정리하면 한 6시쯤 돼요. 이거 정리하고 뭐 도매상 물건 해주고 막 하고 뭐 하고 나면 6시쯤 되면 이 시간을 기다린 거예요. 6시가. 왜냐면 이때 순두부 먹는 시간이거든요. 그 순두부집 가서 탁 해가지고 순두부에 간장 탁 해가지고 쭉 먹으면 너무너무 맛있어요. 이게 500원이었는데 지금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걸 딱 먹고 한 8시쯤 되면 도시락 아줌마들이 쫙 다녀요. 그거 가가지고 도시락에다가 김치 쫙 찢어서 먹으면 너무너무 맛있었어. 그러니까 요 재미로 다닌 거예요, 요거. 이렇게 다녀서 나는 새벽에 잠이 없어요. 그래서 나같이 공부하면 안 돼요. 나는 이제 이게 몸이 배어있는 사람이고 일반 사람은 이렇게 몸에 배어있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게 뭐냐면 새벽이라는 말보다 식사 전, 아침 식사 전, 이 시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은 둘 중에 하나예요. 나는 아침 식사 전에 일어나서 뭐 30분, 1시간 정도 있다가 식사를 해요라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나는 일어나서 기지개 피고 그냥 식사요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기지개 피고 식사하는 분한테는 전혀 안 맞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안 맞는 거를 억지로 바꿔놓으면 안 돼요. 근데 아침에 일어나서 나는 바로 식사하지는 않고 한 시간 정도 내외에 있다가 나는 식사를 합니다. 라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 시간을 꼭 활용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을 활용할 때는 긴 시간이 아니잖아요. 시간이 짧잖아요. 그러니까 짧은 시간 내에 효과를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 시간에는 절대 전공 공부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막 기분 좋다가 이제 저거 하는 거죠. 식사하러 딱 갔는데 이게 이제 뭐 밑반찬 나오고 음식 조금 나와서 착 그래서 먹으세요 하고 이제 그 기다리는 동안에 이거 좀 드세요 하고 딱 했더니 그럼 나가세요 그런 거 하고 똑같아요. 본 게임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그래서 이 시간에는 그것만 즐겨야 돼요. 그것만 즐겨야 되기 때문에 이 시간을 여러분들이 활용을 많이 해두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전공에서 교과 교육을 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뭐 교육학 내가 요 정도는 한번 읽어봐야지 하는 것도 있을 수 있고요. 아니면 뭐 이 전공 파트 중에서 짧게 끊어서 해도 되는 공부들이 있어요. 집중을 안 해도 되는 공부들. 그러니까 집중 안 하면 안 되겠지만 장시간 집중을 요하지 않는 것들. 이게 뭐냐면 알고리즘 문제예요. 그러니까 개념을 중심으로 하는 공부는 짧은 시간에 해서는 안 돼요. 그런데 알고리즘만 가지고 문제 푸는 문제들이 있죠. 뭐 대표적으로 뭐가 있어요? 미적분학, 그다음에 확률 통계 이런 과목. 이산수학은 필요할 때도 있고 안 필요할 때도 있지만 하여튼 이산수학은 뭐 하여튼 여기에다가 이제 집어넣는 거죠. 그런 경우. 하되 이거는 단 꾸준해야 돼요. 뭐 이제 우리 보통 알고리즘은 일주일 만에 다시 하면 주로 뭐가 됩니까? 잊어버리는 경향이 있죠. 그러니까 잊어버리지 않아야 되는 거죠. 자기가 노력한 거를. 그래서 꾸준해야 되기 때문에 지속적인 방법으로 해야 된다. 그거를 염두에 두고 잡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에서 점심시간 전이다. 그러면 이때 점심시간 전에는 절대 이 시간이 이제 최소한 3시간 정도가 된다라고 쳐보죠. 3시간에서 4시간이라고 한다면 이때는 무조건 한 과목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미를 느끼기 위해서 1시간 반 해석학, 1시간 반 위산수학, 다음에 해석학, 위상수학 이렇게 하면 공부하는데 도움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때는 해석학이면 해석학만, 위상이면 위상만,
이렇게 쭉 해 나가는 거죠. 그래서 그 과목을 하고 나서 이 시간이 점심 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점심 식사를 하고 조금 쉬는 동안에 이제 조금 하고 그 다음에는 과목을 바꿔주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과목을 두 과목을 한다 하는 것을 바꾸는 타이밍을 언제 하냐면 식사 전후로 바꿔주는 게 좋아요. 그래서 그렇게 바꿔주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해 나가는 게 좋습니다.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시간을 갖는 게 좋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내가 개인적으로 공부하는 날이 하루밖에 시간이 없다면 이거를 전공을 복습하는 시간으로 활용하라고 싶고요. 아까 1차 복습, 2차 복습이죠. 그 다음에 이것이 말고도 내가 더 개인적으로 공부하는 날이 있다. 그런 때는 여러분들이 꼭 개별적으로 그러니까 학원 수업과는 별개의 문제인 거죠. 그리고 뭐 이때 기출문제 풀어봐야 별로 권하고 싶지 않습니다. 지금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한 과목 내지 두 과목을 선택을 해서 공부하는 시간을 가져라고 최소한 일주일에 하루 정도는 뭐를 가져라? 개인만의 시간을 꼭 갖도록 하십시오.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이제 하는데 저런 그 기준들은 보통 막 7월 달 넘어가면 저게 몸에 배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7월 달 넘어가면. 그러니까 7월 달에 저렇게 시작한다. 이건 굉장히 위험한 도박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시점에서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문제는 이런 계획표를 꼭 짜보라는 거예요. 이게 안 짜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짜라고 해도 안 짜니까 내가 그렇다고 쥐어 짜줄 수도 없잖아요. 그렇죠? 이게 이제 저런 것들은 여러분들한테 해보라는 건 저거는 실패해 볼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부하다 내가 계획대로 인생이 잘 가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계획대로 잘 안 되는 게 많은 거니까 저거를 하다 보면 실패할 수도 있고 성공할 수도 있는데 실패를 하려면 지금 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실패를 하다 보면 이제 뭐가 되냐면 실패의 원인이 나오겠죠. 내가 너무 과목을 너무 많이 해서 산만했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이것도 못했고 저것도 못했고 아니면 내가 너무 욕심을 부려서 빨리 하려다 보니까 완전히 뭐 그 뒤에 가서 빨리 하려다 보니까 에너지를 초반에 쏘아버린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 지쳐서 이제 못하는 경우가 발생될 수 있고 그래서 그런 배분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활용하는 공부를 꼭 시간을 가져야 돼요. 그거는 경험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리고 내가 이렇게 얘기했던 건 이행래라는 사람이 만든 그 타입하고 여러분들이 만든 타입하고 일치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약간의 내가 한 말하고는 다른 여러분만의 약간의 그런 것들이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짜보라는 얘기입니다. 되겠죠? 상담할 때 저거 짰는데 한번 봐주세요. 그러면 내가 봐드릴게요. 자, 그래서 그런 것들로 기초로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강조한 거 복습 강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아까 뭐 강조했죠? 뭐 강조했죠? 이거 안 지웠어요. 진짜 오래간만에. 무슨 노트? 피드백 노트. 요거 되게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잘 하면 아마 굉장히 여러분들이 이제 제일 좋을 때가 뭐냐면 내가 생각해도 내 실력 는 것 같아.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저가는 거고, 제일 그런 건데 이제 보통은 자기도 몰라요. 자기 실력 늘어나는지. 자기도 모르고 이제 실력이 늘어나게 되는데 저거를 하게 되면 초반에는 힘들 거다. 아까 내가 분명히 한 2주 정도는 되게 시간이 많이 걸릴 수 있고 2주 정도는 되게 피곤할 수 있고 뭐 이런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그 정도는 감수하면서 이렇게 시작하는 게 좋습니다. 자, 쉬었다가 본격적으로 수업 들어가도록 할게요.